50세 이후엔 깻잎 상추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해요. 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여러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고 있는 깻잎, 외국에서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랍니다. 그런데 깻잎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칠순이 넘으셨는데 평생 그렇게 많이 깻잎을 드셨는데도 깻잎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부터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법,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꿀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깻잎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 혹시 치매 증상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화합물로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며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너무 쉽게 분해되어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인데요.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가바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 혈류 및 산소 공급량을 촉진시켜 뇌세포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의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깻잎은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깻잎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깻잎의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깻잎에는 칼슘 함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데요.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아 칼슘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일종인 오스테오칼신의 활성화에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K는 뼈의 대사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조골세포에서 분비되어 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깻잎은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효능이죠. 세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살이 찌기 쉬운데요. 한번 살이 찌면 체중을 줄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깻잎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깻잎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을 높여주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깻잎의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이 페릴케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깻잎의 네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놀라셨나요?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의 효능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파이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파이토리 내추럴 킬러셀 NK라고 하는 세포를 활성화하는데요. 이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파이톤은 위암에 대해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연구팀의 논문을 살펴보면 파이톤을 위암세포에 접촉시켜보니 6일 뒤에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파이톤은 골류감에 있어서도 최대 91%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항암 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루테인은 눈의 수정체와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어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눈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깻잎을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깻잎의 여섯 번째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100g당 4g이나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할 뿐 아니라 소화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능은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합니다.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담적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담적병 또한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깻잎의 효능은 항균 기능과 식중독 예방 효과입니다. 깻잎은 깻잎만의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은 페릴라, 알데하이드, 페닐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리산과 함께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항균 작용은 세균을 억제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루테올린이란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염증 완화 기능과 항알레르기 작용이 좋아 콧물 재채기를 막아주는 데에도 뛰어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은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비타민 K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깻잎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불편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고 속이 더 불편할 수 있으니 이런 분들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이 다 좋은데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류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잔류농약이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면 까칠까칠한 잔털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만 아니라 다른 이물질, 애벌레, 벌레알 등이 잘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깻잎은 특히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세척하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절대 안 됩니다.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을 잘라주시고 물에 푹 담가줍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어주고 5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후에는 깻잎 한 장 한 장씩 떼어 흐르는 물에 앞 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변하게 되어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인데요.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또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이 씻은 깻잎의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나 탈탈 터셨다면
지퍼팩 안에 물을 약간 넣으시면 됩니다.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고인물의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겨 물을 흡수하게 되어 오랫동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깻잎이 쉽게 상할 수 있어 바깥쪽인 문에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생으로 먹을 때도 물론 좋지만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를 더욱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깻잎을 준비하시고요.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1스푼, 간장 1스푼, 물 5스푼인데요. 다시마 육수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그리고 들기름 2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양파 반 개를 잘 다져서 양념장에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줍니다.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레산이 풍부하여 아토피, 피부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에는 불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를 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영양제로 먹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줍니다.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줍니다. 이렇게 겹겹이 깻잎을 잘 넣은 다음에 랩으로 잘 덮어주시고 숨구멍 몇 개 뚫어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만 돌려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깻잎을 먹는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를 썰어주시고요. 두부 반모를 면포에 걸러 물기를 짜줍니다. 여기에 계란 2개를 넣고요.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 반죽을 해주면 됩니다.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을 더욱 풍성하게 해 기억력을 높여주고 인지 능력도 강화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아주 풍부한데요. 두부 100g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이 40배나 들어있습니다. 깻잎의 풍부한 칼슘, 혼자서는 잘 흡수되지 않는 이 칼슘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잘 반죽된 깻잎 두부 계란전을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이제 잘 부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고 영양풍한 깻잎 두부 계란전으로 치매과 골다공증 2가지 한 번에 예방해보세요. 오늘은 깻잎의 효능과 세척법,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면 깻잎은 첫 번째로 로즈마린산이 풍부해 치매 예방에 좋고요. 두 번째로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을 좋게 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했습니다. 세 번째는 깻잎의 많은 식이섬유와 페릴케논 성분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항암작용인데요.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톤 성분이 특히 위암의 항암작용에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루테인으로 인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소화기능 촉진 효능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항균 기능과 식중독 예방에 깻잎이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었고요. 여덟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물질인 베타카로틴으로 인한 면역력 강화 기능이 이었습니다. 깻잎의 효능 참 많죠? 그리고 세척할 때는 반드시 물에 담가서 세척을 하셔야 하고요. 보관법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근데 깻잎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추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다면 상추는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상추 이것과 함께 먹었더니 내장지방, 불면증 싹 사라졌다. 쌈의 진심인 나라, 바로 우리나라죠. 쌈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채소로 쌈을 싸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쌈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채소가 바로 상추인데요. 고려시대의 중국의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상추를 천금채라고 불렀습니다.
고려 상추의 품질이 월등히 뛰어나 비싸게 거래되어 천금채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상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상추는 성질이 차고 맛있으며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막힌 길을 통하게 한다. 치아를 희게 하고 머리를 총명하게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상추는 옛날부터 식탁에도 올라왔지만 약재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상추의 효능 7가지, 어떤 분들에게 좋을지, 그리고 상추 씻는 방법과 상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2가지, 상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TV를 봐도 웃을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고 부동산 거래가 힘들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경기가 안 좋다. 불이 났다. 전세 사기가 급증이다 등등.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떠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우락이 치밀기도 하고 한마디로 열받는다는 표현이 딱인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좋은 음식이 바로 상추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의 열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는 채소가 바로 상추인데요. 상추는 옛날부터 불면증의 약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상추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불면증 개선입니다. 상추 잎을 꺾으면 하얀 우윳빛의 액체가 나오는데요. 이 액체에는 락투신, 락투코피린과 같은 락투카리움이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에 효능이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락투카리움 성분뿐만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락투라리움 성분은 상추잎보다는 상추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잎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실 수 있는데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물을 우려서 이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셔도 괜찮습니다. 2번째 방법은 상추잎을 건조시킨 후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추잎이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백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두었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 뜨거운 물로 우려서 드셔도 됩니다.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락투신의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요. 농촌진흥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청상추에는 락투신이 100g당 39.8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고 적상추는 100g당 69.5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시는 분들은 청상추보다 적상추를 드셔야겠습니다. 상추는 불면증 개선 외에도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상추에 많이 함유된 알칼라이드 성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를 식혀주고 분노를 가라앉혀 주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성분뿐 아니라 비타민 B군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추의 2번째 효능으로는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엽산과 칼슘, 철분이 있는데요. 이 엽산과 철분이 바로 상추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빈혈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엽산은 기형아를 예방하고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임 여성과 임산부에게 섭취를 권장하는 영양소입니다. 임산부는 일반인에 비해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엽산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추씨는 특히 임산부에게 좋은데요. 출산 후에 젖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이 있을 때 한방에서 약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상추에 식이섬유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변비가 있는 분들,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상추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상추의 3번째 효능이 변비를 완화시키고 장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풍부해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이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상추에 풍부한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하여 대장의 염증뿐만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엽산, 비타민 K 같은 성분들이 염증을 제거해 주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상추의 네 번째 효능은 바로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수술할 때 상추를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상추에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작용이 있는데요. 바로 락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락투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에 도움을 주고 또한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모든 두통에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두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상추의 다섯 번째 효능은 피부에 좋다는 것입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C, 비타민 어, 베타카로틴, 퀘르세틴 등 각종 영양소와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이 바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이런 성분들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며 피부의 색을 밝게 하고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상추의 여섯 번째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요. 상추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루테인이 대표적인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지요. 바로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루테인이 이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게 하여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시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어로 전환되어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야맹증, 안구 건조증 등의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상추의 일곱 번째 효능은 탈모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이 열이 위로 올라가서 불면증도 일으키고 두통도 일으키지만 탈모도 발생하게 합니다.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며 두피에 염증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게 되면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두피의 열을 내려주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열을 내려줄 뿐 아니라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이 원활해져 탈모를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추를 드실 때에 기생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채소에서는 더 이상 기생충이 발견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채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9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토양 매개체로 기생충 감염이 안 되는 나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인분으로 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기생충에 대해 연구할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채소에서는 기생충을 찾을 수 없어 기생충을 직접 배양해서 연구할 정도입니다. 다만 농약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상추를 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추를 재배할 때 사용되는 농약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다 씻겨 내려갑니다. 상추를 물에 3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앞 뒷면을 씻어주시면 잔류 농약은 없어집니다. 상추 씻는 것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몸에 좋은 상추 쌈으로 그냥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더욱 좋아 보약이나 영양제가 필요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두부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상추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골다공증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의 항암 작용으로 상추의 엽산과 함께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더욱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해줍니다. 또한 상추가 피부에 좋다고 했잖아요. 두부의 이소플라본도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상추와 만나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좋은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제아잔틴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요.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이나 노화,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상추의 루테인과 비타민어가 계란의 제아잔틴과 만나 눈 건강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콜린이 작용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추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계란의 콜린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만들어내어 뇌를 건강하게 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상추의 효능으로는 첫 번째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 번째 효능으로는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추의 세 번째 효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완화시키고 장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추의 효능은 두통을 완화시켜주고 다섯 번째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피부의 색상을 밝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상추의 효능은 루테인과 비타민어로 눈 건강을 좋게 하고 야맹증, 안구건조증을 예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상추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두부와 계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추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근데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암세포까지 죽게 만드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바로 보러 가시죠. 여기 클릭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